지금 홍콩 시위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내부에서도 밤 늦게까지 거의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싸움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시위대들도 점점 강경해져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홍콩 도심에는 택시가 안 다녀서 택시비를 10배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휴교론까지 생겼습니다. 아마 중국이 머지않아서 이제 홍콩 문제에 이 병력을 투입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홍콩이 끝간데 없이 막장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이라는 저 집단은 절대로 민주주의나 그리고 대중들의 합법적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이 못 되는 정치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가 겉으로는 소수가 이 중국을 갖다가 주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라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양하고 또 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이 체제를 갖추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소수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는 과도 독재 국가다라는 것이 거의 지금 확인이 이번에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 중국 유학생이 한 7만 명 정도 있답니다. 저는 이 7만 명의 중국 유학생 중에 공부하러 온 애는 몇천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돈 벌러 오거나 이런저런 다른 일로 온 친구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 중국 애들이 지금 한국에서 금방을 뜨는 것이 거의 지금 정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각 대학에서 그래도 대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중국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 중국 정치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며 연대에서도 지금 게시물을 훼손했고, 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한국 학생들이 붙여놓은 지지 현수막을 반복해서 무단 철거하고, 그래서 항의하니까 한국인이 무슨 상관이냐, 남의 나라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자, 이 땅에서 학교 다니고 신세 지고 살면 돈도 많이 벌어먹고 살잖아요. 최소한의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기 바라요.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정권을 비방하는 어떤 이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붙여서 한국인 내부에서 거기 찬반하는 사람끼리 거기서 싸웠다 칩시다. 근데 중국인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옳다 그르다를 해줬을 때 그 중국인을 상대로 네가 왜 남의 나라 문제에 개입하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너네 동네로 돌아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원래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거는요, 이런 문제에서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비단 지금 연세대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에서도 1층 로비에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수십 명이 서로 노려보고 지금 몇 시간을 대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지지를 알리는 모임의 회원이라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는데 중국 학생들이 5명이 지나가다 이걸 보고 항의하고, 그래서 대자보를 떼려 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오성홍기를 이렇게 붙이고 대자보 위에 김정은 만세를 붙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치가 나중에는 중국 학생이 한 40명까지 나오고, 그래서 경비원이 이제 해산을 시키면서 끝난 모양인데요. 이게 남의 나라와에서 하는 짓거리가 도를 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중국 학생이 대자보를 이렇게 떼거나 찢어서 이걸 조를 짜서 지키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무시하는 중국 애들 추방해야 된다 하니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대에 대해 이따위 대학이 3이고 이따위 청년들이 한국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이라니 한국인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짱깨 바퀴벌레로 평가한다. 한한령 즉 한국에 대해서 연예인을 갖다가 뭐 출연 정지시킨다든지 수출하지 마라든지 관광객 보내지 마라 이런 거 찬성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머리에 얼마나 똥이 가득했으면 그런 대자보를 붙이나. 한국에 유학 오지 말자. 이런 나라에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러니까 한국 애들도 그 애국심으로 여기 있지 말고 귀국해라. 공산당 만행 지지한 만큼 너희가 당하게 될 거다. 저는 이런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지금 처절하잖아요. 교도소 폭동 대응팀까지 투입해서 이제 닥치는 대로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학생들이 이제 온 교통수단을 마비시키고 중국인이 장사하는 가게를 이렇게 방화하고 이제 활을 쏘고 이제 거의 무기 대 무기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살만한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밴쿠버로 시드니로 그렇게 다 떠나고요. 이제 올 때 갈 데 없는 젊은이들만 남아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당연히 여기에 입장을 같이 해야 되지요. 자,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부분에 얽히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습니까? 6.25 때도 보세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중국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중국이라는 저 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수반되는 이 시민의 질서의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공정성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반부패라든지 그리고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기본적으로 거리가 먼 집단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살아도 가보세요. 가면 전부 마약이고 매춘이고요. 도박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지저분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는 그건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생존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6.25 직전에 2차 대전 끝나고 분단이 되어서 떨어져 나와서 미국의 영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을 거냐. 중국 변방의 위성국가 중에 하나로 북한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냥 통치되는 루마니아나 알바니아 꼴이 나왔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몽고 비스무리한 형태로 유지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몽고를 한번 보세요. 몽고가 무슨 대외적으로 지금 국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 옆에, 과거 소련 옆에 핀란드, 중국 옆에 몽고, 한국이 딱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이 지금 대만을 향해서 하는 행동도 한번 보십시오. 툭 하면 먹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너네들 좀 있다가 우리가 점령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갈을 합니다. 자, 이런 중국을 옆에 놓고 우리가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애들, 중국 지금 자본들, 중국 노동자들 저 전부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요 이 중국계에 대한 정리 부분을 이번 총선과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중국인 외국인 투자요 다 금지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혜 주고 뭐 영주권 주고 다 정지시켜 버려야 되고요. 돌아가도록 압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 대부분을 자신들 나라로 돌아가도록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러지 않으면 남의 나라에서 저것들이 머릿속에 과거의 명청과 조선
이런 생각이 박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와서 학생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이나 대자보를 떼고 그 앞에서 김정은 만세를 말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 앞에 큰 소리를 치면서 남의 법에 보장된 홍콩 지지 시위를 하는데 그 옆에서 시위 방해를 하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경찰 공권력은 뭐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폭력배처럼 행동하는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이런 자들을 다 잡아 넣기 바래요. 왜 가장한다? 전 제대로 된 유학생이 별로 없다 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은 중국 유학생 받기를 저는 중단해라. 좀 한국 정부가 법으로 언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근로자, 중국 유학생, 중국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잡아서 강제 송환시키고요. 이 땅에서 탈법,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들을 곧바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홍콩에 대해서 야만적으로 대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저들 처시는 그 야만보다도 또 더 설쳐됩니다. 미국 가서 거지랄을 한번 해보라 그러죠. 어디 남의 나라에 와서 폭력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무슨 성화 봉송할 때 서울 도심에서 벌인 이 중국인들의 행동요,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자, 한국인은요, 중국인과 선을 긋고 사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이 배밖에 나온 중국인들요, 국민들이 나서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행패 부리면요, 전부 달라들어서 체정하고요,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버리십시오. 저는 총선 대선에서 이 중국인들을 처리하는 한국의 법안, 공약 등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이 지금 이 탈북인 2명을 북송한 부분에 대해 지금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탈북인 2명이 군대도 못 간 영양실조 상태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제인권기구는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다. 휴먼라이트 워치라는 고문이 뻔하고 또 사행될 게 뻔한데 돌려보내느냐. 한국 정부에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북한에서 잡혀서 기순자들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시내 한 호텔에서 여기 한국에 있는 외교관 상대 조참 모임에 태영호 공사가 가서 강연을 했는데 주제가 북핵 문제였는데 외교관들의 질문은 탈북인 추방에 집중되었고 이 한국에 있는 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한 인권 유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다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외교관들이 기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했다. 또 서울의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직접 기순 의사를 확인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강제 북송된 이 사건을 빌미로 앞으로 반중 인사에 대한 합법적인 송환을 시도하다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홍콩 송환법 사태가 이제 한국판이 재현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정부와 접촉해서 주 조치를 고려 중이다라는 유엔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96년 판례는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넘어오면 우리 국민인데 그 자체가 자국민에 대한 난민 여부 판단이 결국은 이게 좀 웃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탈북인들을 해외 난민처럼 이렇게 대우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자, 문재인이 과거에 이 중국인들이 벌였던, 조선족이 벌였던 한국인 살해 사건 7명을 죽였죠. 한국인만. 한국인 외에 4명이 또 죽었고요. 이 페스카마오 사건의 변호인일 때, 자, 그들을 품자고 이야기를 한 인권 변호사로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살인마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고 재판받고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뜻하게 이들을 품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탈북해 온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지금 이 살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들을 그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카메라 기자가 국회에서 청와대 김유건이 이 핸드폰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이 내용도 공개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넘어갔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이 일만 있느냐? 요 근래에 탈북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북송된 사례는 없느냐? 그것도 또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가 변호인하고 인권 변호사라 할 때는 살인마도 품자고 그러고,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살인했다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또 이렇고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문에 완전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고 한국의 사이비 좌파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문은 좀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황간 통치를 하는가 제왕적 대통령인가 하는 김순덕 칼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탕평인사 총리 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절반 지났다고요.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대통령 중심제라면서 비서실이 대통령을 대신해 일을 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을 하기 싫어서 황제가 드러누워 있고 황관들이 나서가지고 내시들이 그야말로 다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탈북인 강제 북송료. 저는 이거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이 없었는지도 따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살인을 했다라는 말을 한국 정부가 감청을 했으면 녹음이 있을 거고, 그것도 사실인가 따져봐야 돼요. 감청을 통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감청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저렇게 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살인과 관련되어서 연루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원천적으로 거짓일 수 있고, 또 노트북이나 각종 이 스마트폰, GPS 등을 봤을 때 이들이 지금 현재 밖으로 나온 사유와 관련 없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문재인 정권이 탄핵받을 수 있는 요지들을 충분히 남겼다고 봅니다. 아니, 법적으로 자국 국민인 사람들을 조사도 안 하고 사지로 떠밀어 보냈으면 국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나서서 지금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